아방궁 소설. 지금까지는 진시황제의 아방궁을 맛만 보았지만 이번 회에서는 역사 속 아방궁이 있었다고 하는 지명이 우리의 지명 어디였는지 밝혀드리겠습니다. 나무 위키를 인용하면서 역사 속 진실된 우리의 지명을 찾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으니 꼭 참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시도하시면 아리아넥스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또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래서 태어난 난생신화의 조작에 갇혀 평생 조상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불충을 저지르게 됩니다. 불가능이란 힘, 재력,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 또는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 불가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이 가능입니다. 단지 돈이 많이 들 뿐입니다. 나무위키. 기원전 200년대에 중국 최초의 황제인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이후 짓기 시작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전설적인 궁궐로, 사실 아방궁은 잘못된 표현인데 궁궐명은 조궁이고 궁궐의 일부인 전전의 이름이 아방이다. 위남 상림원에 조궁을 짓는데 먼저 전전인 아방을 지었다. 즉 조궁이나 아방전이 정확한 명칭이다. 공사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진나라가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항우가 불태워버린 것도 유명한 일화이다. 실은 아방궁은 이 궁궐의 정식 이름도 아니었다. 사마천의 사기의 진시황조 주석에 따르면 아방의 안은 가깝다는 뜻이고 방은 겹방자와 같은 뜻으로 기존 함양궁 근방 일대를 부르는 지명이었는데 공사 중에 임시로 이 지명 아방을 붙여 아방궁이라고 불렀고 결국 미완성 상태에서 끝나 정식 이름은 지어지지도 못한 것이다. 이 아방궁과 조조의 동작대를 가리켜 촌고춘추 아방궁, 망고일월 동작대라고 부르며 허망한 인간의 권력 성세를 비유하기도 한다. 역사 속 전라도 전주인 패국초연 출신의 영웅 조조의 동작대는 조조편에서 밝혀드리며 상기에서 아방궁이 있었던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나왔습니다. 궁궐명은 조궁이며 위남 상림원에 조궁을 짓는데 먼저 전전인 아방을 지었다. 즉 조궁이나 아방전이 정확한 명칭으로 아방은 기존 함양궁 근방 일대를 부르는 지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아방궁인 조궁과 아방궁이 있었던 위남 상림원 그리고 함양궁이 있었던 함양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조궁. 한자 지명과 명칭의 특징은 맨 앞 첫 글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조궁이란 조지역인 조양에 있었던 궁궐입니다. 조양의 정체를 밝히면 아방궁의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연주, 조양, 익주, 안수, 개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이 조양으로 개천의 군명을 분석해 봅시다. 개천의 군명 중 연주. 신중 동국 여지스남의 연주란 개천의 장소였던 1월 오학도의 무대 오로봉이 한 쟁반에 모인 연꽃 같다고 해서 오로봉이 있었던 지역을 연주라고 했습니다. 개천의 군명 중 조양. 브리테니카의 사사명주를 인용합니다. 본명은 솔간, 원적은 영주, 조양이다. 영주를 조양이라고 합니다. 또한 조양을 고려 왕건의 상계인 영주라고 합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영주왕씨라고 했습니다. 영주하니까 떠오르는 인물 없습니까? 주무왕의 총참모인 강태공입니다. 강태공이 봉지로 받은 제나라 땅이 영구였습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을 공암, 제양, 파릉, 양평, 양원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 제양이란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지명으로 경기도 양천과 황해도 연안은 양원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양원에 있었던 하천이 양천이 됩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 파릉이란 악양루가 있었던 천하의 중심, 천무가 있었던 파촉의 파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충청도 온양의 군명을 온창, 온천, 탕정이라고 합니다. 양원이 군명인 황해도 연안의 군명 온주와 충청도 온양은 또한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온양의 군명 탕정이란 상나라 탕왕의 우물로 이곳이 황제국 상나라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었습니다. 아방궁이 있었던 자리가 역시 중심 중의 중심으로 한나라가 있었던 곳에 상나라가 도읍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황해도 황주의 군명을 지안영흥 성성대릉이라고 합니다.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경기도 양천의 군명 제양과 황해도 황주의 군명 지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황주란 함경도 영흥과 동일한 지명으로 신시개천이 일어난 박터라고 했으며 쌍성 총관부가 이곳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개천의 군명 중 익주.
전라도 광산의 군명을 무진무주 광주 해양익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 해양은 신시계천의 무대 태양주 박주인 해주와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을 고죽국 안서라고 했습니다. 군명 무주란 이곳이 무력이 통했던 왕부의 중심 지역이며 광주란 이곳에 있었던 문이 서울의 광화문이라고 했습니다. 왕심의 중심지 광화에 아방궁이 있었습니다. 개천의 군명 중 안수, 안주에 있었던 물이 안수입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의 군명을 활용 시 그 군명이 현재의 한반도에 위치된 그 위치는 무시하시고 그 군명에 담긴 내용을 참조하라고 했습니다. 황해도 풍천의 군명을 서화성의 안주 구을 굴천 풍주라고 합니다. 황해도 풍천의 군명이 안주로 풍읍 풍주에 있었던 하천이 풍천입니다. 이곳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전주와 함흥을 풍패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풍패란 풍과 패의 합성어로 풍은 항고조 유망의 고향이며 패는 조조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역사 속 풍패인 전주와 장안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장안은 중국의 고도로 섬서성의 성도 소안에 해당한다. 한 왕조의 시기에 장안으로 명명되었는데 이후 전안북주 수왕조의 수도였다. 장안의 도시로서의 역사는 주왕조의 도읍이었다는 풍읍에서 시작되는데 풍경이라고도 불린 풍읍은 문왕 때까지 종실인 주공의 도읍이었다. 무왕이 은왕조의 주왕을 멸망시킨 후 풍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풍읍 맞은편에 있던 호땅으로 전도했다. 주나라의 도읍이었던 풍읍이 태빈 빈주의 풍패인 전주 함흥이라고 했습니다. 황제국 주나라의 모국 태빈 빈주 혹은 빈국은 태조 이성계의 본관 전주이기도 합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을 인용합니다. 형성 국가의 풍패로 산천이 용수하다. 주나라의 조상이 일어난 곳이요 일도의 으뜸이다. 노정 공북정주의 서고장에 기해 실로 우리 조선의 근본이 되는 땅으로 주나라의 태빈과 같은 곳이요 왕업의 기반이 실로 우리 조선의 근본이 되는 땅으로 주나라의 태빈이 바로 이곳이다. 장안의 도시로서의 역사는 주왕조의 도읍이었던 풍읍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나라의 동읍 풍읍은 전주인 풍패로 태조 이성계의 본관 전주입니다. 풍패란 풍과 패가 합쳐진 단어로 패는 또한 삼국지의 용어 조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곳 풍읍이 장안이 시작된 곳으로 황해도 풍천의 군명 굴천은 또한 고죽국의 지명이었습니다. 이곳 풍패의 풍수 너머에 주나라의 수도 호경이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자, 아방궁이 왜 장안인 소안 근처에 있었다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셨는지요? 물론 현재의 차이나 소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로써 아방궁인 조궁에 있었던 곳의 정체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당금질해야겠지요. 위남 상림원, 위남이란 위수의 남쪽입니다. 그러면 위수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중국의 강으로 황호의 지류에 해당하며 감숙성에서 섬서성을 지난다. 고대 중국에서 가장 기름진 지역이었던 관중 지방을 관통하여 이 강 바로 남쪽에 장안이 세워지기도 했다. 이 강 북쪽은 바로 오르도스라는 지방으로 반농 반목의 경제적 특성을 띠는 지역이다. 옛날부터 중국 왕조들이 군마를 기르던 지역으로 송나라 때 이 지역을 상실함으로 군마 부족으로 인해 군대의 약화가 일어나기도 했다. 과거에는 이 유역을 중심으로 통일제국 진나라가 융성했고 진나라 이후 각국의 수도들은 이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상기 위수와 관련된 황호, 감숙성, 산서성, 관중지방, 오르도수와 군마를 기르던 지역을 밝혀봅시다. 황하, 황하란 황주에 흐른 하천으로 상기 조궁의 지명 조양이 용주로 강태공의 제나라가 있었던 곳이며 황해도 황주의 군명에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제안이라고 했습니다. 감숙성, 위수가 흐른 감숙성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감숙성이란 감주와 숙주의 합성어입니다. 감주, 경상도 계령의 군명이 감주로 경상도 계령과 충청도 청주는 청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이 감숙성의 감주였던 것으로 상기 아방궁인 조궁에서 아방궁이 있었던 곳이 조양과 무주로 청하와는 동일한 지명으로 청하란 청주에 흐른 하천이라고 했습니다. 감숙성의 감주가 청주입니다. 산서성, 산소와 산동을 나누는 기준은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산소와 산동은 태산을 기준으로 동과 서입니다. 우선 기준점인 태산의 지명부터 살펴봅시다. 우선 신증 동국 여지스남 전라도 태인에서 태와 태는 서로 통하는 같은 지명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태천의 군명이 태주로 태주에 있었던 산이 태산으로 평안도 태천의 군명 광화란
광하에 있었던 문이 광화문으로, 전라도 태인의 군명 무성이란 무주에 있었던 성으로, 상기 아방궁인 조궁의 지명 조양과 전라도 광산의 무주는 동일한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자산의 군명을 문성군 태안주 자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자산의 군명의 태안으로, 이곳에 있었던 산이 태산으로, 군명 문성이란 천하의 중심 금성으로, 상기 아방궁인 조궁과 동일한 지명인 조양과 경기도 양천은 동일한 지명으로, 양천의 군명 파릉은 천부가 있었던 파촉의 파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에서 태는 천부가 있었던 문 지역이었으며 태는 왕부가 있었던 무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관중 지방, 관중이란 천하의 중심 철성의 철문을 기준으로 그것이 관중이며, 서쪽이 관서, 동쪽이 관동이라고 했습니다. 진시황제의 진나라가 있었던 곳이 천하의 중심 금성 천부가 있었던 관중이었습니다. 오르도스, 제후국 연합인 흉노가 자리 잡았던 곳이 오르도스로, 오르도스란 아르야르인 알토 박터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흐른 강이 압록강으로, 상기 조궁인 아방궁과 관련되는 지명 중 청하가 바로 압록강의 지명으로 청주에 흐른 하천이라고 했습니다. 청주에 흐른 하천이 역사 속의 살수인 청천강입니다. 이곳 오르도스는 또한 여진인 고려인과 스키타이, 기타이, 카타이인 거란이 있었던 고려의 박터라고 했습니다. 군마를 기르던 지역, 군마를 기르는 지역을 마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한산의 군명을 마산, 마읍, 한주, 아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한산의 군명이 마주로, 충청도 한산의 군명 한주란 이곳이 제후국 한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을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한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삼진인 한위조가 또한 탄생했습니다. 이곳이 또한 몽골의 말목장이 있었던 제주였습니다. 상기 조궁인 아방궁이 있었던 지명 경기도 양천과 황주의 군명이 제양, 제안이었습니다. 상림원,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조궁인 아방궁이 있었던 상림원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조선이 처음 건국된 신시계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을 둘러보고 그 감흥을 읊었는데 제목이 신도팔경시입니다. 이를 인용합니다. 둘째, 도성과 궁원. 성은 철옹성 청길이나 높고 구름은 복례의 오색으로 둘렀도다. 연년이 상원의 꾀꼬리야 꽃 세세의 도성 사람들이 유락하도다. 정도전의 상원은 상림원을 줄임말인데, 상림원은 진나라에서 조성했던 것을 한나라에서 다시 조성했던 것으로, 물론 세세년년 시간이 흘렀어도 상림원은 그 상림원입니다. 문화원영백과의 상림원조를 인용합니다. 진나라 때 조성된 어원, 섬서성, 장안현 서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고전 번역원의 다산시문집을 인용합니다. 듣지 아니 지금 화성부에 단단한 철옹성을 쌓고 있다던데, 상기 상림원이 있었던 서울의 도성을 철옹성이라고 했는데, 다산 정약용의 시에서는 철옹성이 화성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궁인 아방궁이 있었던 상림원이 있었던 곳을 찾아봅시다.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서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서의 무대는 화성입니다. 상림, 식경. 해가 쌓이고 쌓여 저물어가는 하늘에 소소히 내리는 가벼운 눈이 가련도 하여라. 잠깐 사이에 산나를 두루 뿌리고 가니 옷 같은 나무와 꽃이 앞뒤에 그윽하구나. 이상은 능어모사를 읊은 것입니다. 정도전의 서울인 신도팔경시에 등장했던 궁원 상림원이 정조대왕 홍제전서에 등장하는 한무제가 수축한 상림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식경의 제목이 능어모설인 것을 보면 소식에 능어대계의 능어대가 이 상림원에 세워졌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중 동국 여지스남 구격본 경도 비고편 원효중 상림 식경 능어모설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림 식경이란 조궁인 아방궁이 있었던 곳의 식경으로 그중 능어모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중 동국 여지스남에서 상림원의 정보를 계속 추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경상도 선산의 여건을 인용합니다. 상림원, 상림역 곁에 있다. 상림역, 해평인에 있으며 부하의 거리는 50살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림원이 있었던 경상도 선산의 성지를 인용합니다. 구미성이 있다고 합니다. 구미란 하우인 김수랑의 무대로 왕부의 중심 국내성인 귀성이라고 했습니다. 제181회 전국시대에서 경상도 진주에서 아방궁에 있었던 상림식경의 하나인 능어대계의 무대를 언급했습니다. 경상도 진주의 신증편에 능어당은 곳 척송로의 동쪽 누각이다.
조양간은 곧 봉병루의 동쪽 누각인데 목사 정백붕이 건축한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양관이란 조양에 있었던 건물로 상기 아방궁을 조궁이라고 했으며, 조궁이란 조양에 있었던 궁궐로 상림원에 아방궁이 있었다고 했으며, 상령식경의 하나가 능어인데 경상도 진주의 신증편에 능어당과 조양관이 세트로 등장합니다. 현 차이나 제명의 지리지가 신증동궁 여지승남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실제 역사 무대가 현 차이나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조작, 지명이입하면서 모든 지명을 복사한 그 지리지가 우리의 신증동궁 여지승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방궁이 있었던 상림원의 능어의 지명을 더 살펴봅시다. 동파 소식에 능어대기의 식구를 일부 인용합니다. 남산의 아래에 나라가 위치해 있으면 마땅히 생활이나 먹고 마시는 일 등등은 산과 밀접하게 된다. 사방의 산이 종남산보다 높지 않고 도배에 접한 아름다운 산 중에 부풍보다 가까운 곳이 없다. 능어대기의 남산이란 서울의 남산이며 종남산이란 종을 종으로 변주한 곳으로 천하의 맛산인 금성천부가 있었던 고죽국의 수양산입니다. 일찍이 공과 함께 대에 올라서 바라보니 그 동쪽에는 진나라의 목공의 기녕궁과 탁천궁이며 그 남쪽에는 한무제의 장양궁과 오조궁이며 그 북쪽에는 수나라의 인수궁, 당나라의 구성궁이 있으니 능어대기의 첫 구제를 통해 능어가 경도인 서울의 남산의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방궁 자리에 화천궁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당서 지리지에 의하면 화천궁 안에 요광전, 비상전, 구룡전, 의춘정, 조원각, 장생전, 갈고로, 중명각, 방풍각 등이 있었고, 화천궁에 관해서는 태종 정관 18년에 어탕을 연관하여 탕천궁이라 하였는데 고종의 하명 2년에 온천궁, 현종의 천보 6년에 화천궁이라 이름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고문진보 전지, 명문당 김학주 역주에 소식의 여산의 각주 중에서 탁천궁의 고대음이 탕천궁이니 이 화천궁이 탁천궁 자리에 세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하, 동파 소식의 능어대기에 그 동쪽에는 진나라 목공의 기년궁과 탁천궁이며의 이 자리에 진시황제의 아방궁과 화천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방궁인 화천궁에 있었던 의춘정은 의춘이라는 지명에 있었던 정자로 의춘의 지명을 신증동궁 여지승남에서 찾아봅시다. 함경도 덕원, 경상도 양산, 의령은 의춘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함경도 덕원의 군명이 대진국 발해가 건국된 동무라고 했습니다. 의춘은 진시황제의 아방궁에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하, 대진국 발해가 건국된 동모산이 이곳의 근처였습니다. 이곳 아방궁이 있었던 곳이 영주로 거란인 박퇴 이진충의 반란을 기회로 대제영 일가가 이곳을 빠져나가 천물령인 천안에서 예구의 정부군인 당군을 물리치고 초계 안시성에서 발해를 건국했던 것입니다. 함경도 덕원, 덕주, 덕양, 요양, 고양은 또한 동일한 지명으로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입니다. 동파 소식의 봉상팔간의 제2수 조처문을 인용합니다. 우뚝 솟은 개원사, 아마도 기념관의 옛터인 듯 하구나. 옛 건물은 쓸려 아무것도 없건만 옛 비석은 묻히어도 썩지 않았네. 저주의 글 비록 읽을 수는 있어도. 조처문의 개원사가 기념관의 옛터라고 합니다. 동파 소식의 능어대기의 일부를 다시 인용합니다. 그 동쪽에는 진나라의 목공의 기년궁과 탁천궁이며 탁천궁에 아방궁이 있었다고 했으니 그 옆에 진목공의 기년궁이 있었고 그곳에 개원사가 들어섰던 것입니다. 신증동궁 여지승남 개성의 사원을 인용합니다. 숭은전 인조조의 원종의 영종을 봉인하였는데 병자년에 남한산 개원사로 옮겨 봉헌하였다고 했습니다. 숭은전이 이동한 개원사가 진나라 목공의 기년궁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동파 소식의 여산봉화의 무대 여산 삼전구를 인용합니다. 공업이 이루어지면 잘 보존하고플 따름이련만 옛날에 임금들이 태평하다고 믿었음이 안타깝네. 고생스러운 여산의 산 아래 흙이여 아방궁이 없어지자 화천궁을 또 지었네. 이 시에는 봉상팔간의 무대 봉상의 여산 즉 여주에 있었던 산이 여산으로 여산 아래의 아방궁 자리에 화천궁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방궁이 있었던 동파 소식의 능어대기의 무대 봉상은 또한 진나라의 봉상현이며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이기도 합니다. 신증동궁 여지승남의 경도편을 인용합니다. 장락전, 융복전 동쪽에 있는데 좌우 쪽에 용비, 봉상 두 누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증동궁 여지승남의 봉상과
진시황제 진나라의 봉상현은 동일한 지역으로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합니다. 장낙전은 한고조 유방이 서거한 장낙궁입니다. 종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서를 인용합니다. 화성에서 진찬하는 날에 읍조리여 잔치에 참여한 여러 신하에게 보여서 만년 축복의 정성을 붙이는 바이다. 진찬은 왕, 왕비, 왕대비의 생신에 왕실에서 베푸는 잔치입니다. 아마 종조대왕의 모친 해경궁이 육순이 되셔서 세자빈 시절에 머물렀던 장낙궁에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옛 요임금이 화성 땅으로 납치했다가 수부 다남자의 삼축을 받았던 고사를 인용하여 해경궁께 그 삼축으로 축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장낙궁은 한고조 유방이 화성에 세웠던 궁전입니다. 자궁의 60회 탄신에 축수의 잔을 올리고 상가 기쁨을 기록하는 정성을 저술하여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 빈객들에게 보이다. 위에 나오는 진찬날에 흥이 도도하여 한수를 더 읊으셨던 모양입니다. 위에서는 장낙당이라고 했다가 여기서는 장낙전이라고 했습니다. 옛 한고조의 장낙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세자 시절에 여기 장낙궁에서 장안성 한양에 있었던 영주와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장낙전의 오른쪽 누가 봉상이라고 했습니다. 봉상누란 봉상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누각으로 종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서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참고로 홍제전서의 무대는 화성입니다. 봉상루 충루가 그중에 푸른 하늘에 날아 나오니 영력지도 은하수 위에 다리를 놓을 만하네. 봉황이 대골들에 나는 건 다 송황의 세대라. 축하 소리 들레는 원일의 우서를 연주하도다. 앞두 구절이 앞에 목명산을 바라보다의 남산을 묘사한 것과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상황을 읊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종조대왕이 앉아있는 곳이 봉상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게 해주는 시입니다. 셋째 구절에는 봉상의 어원적 의미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상의 발음이 봉샹, 뽕샹이니 그 발음이 함양이나 한양이나 범양으로 표기한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조선 왕족의 실록 화성이 봉상임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조대왕의 무대 화성에 또한 진나라의 봉상과 한고조 유방의 장낙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 조선의 서울인 화성에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습니다. 이 진실을 밝히고자 참으로 먼 길을 고생하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달려왔습니다. 함양궁은 증축을 거듭한 끝에 함양궁 위치의 지리적인 한계에 부딪혔다고 전해진다. 혹은 삼보 황도에 따르면 해문왕 시절 처음 아방궁을 지었는데 진시황이 크게 중축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사실 아방궁은 끝내 완성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항우가 불태운 것은 함양궁이라는 설도 있다. 사실 사기의 항우가 아방궁을 불태웠다는 기록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함양궁이 아방궁인지 알 수 없으나 진시황제의 아방궁은 역사 속 함양에 있었습니다. 그 함양의 비밀도 살펴봅시다. 경상도 함양의 군명을 호주 천령 함양이라고 합니다. 함양의 군명 호주란 호씨가 기출된 김해이면서 삼국지의 용호 조주가 천도한 호도입니다. 호창은 호도 구성으로 한이 고도 유지라고도 불린다. 조조가 이곳에 성을 쌓고 수도를 세워 호창호도라고 불렀다. 성내의 주요 건축물로 허창궁, 경복전, 승광전, 영시대 등이 있었으나 남북주시대 유성 때의 전화로 불타고 말았다. 호도 고성에 나오는 경복전이 바로 조선의 전궁인 경복궁입니다.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곳에 조선의 전궁인 경복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역사 무대는 과연 어디였는가? 진달래 꽃 피우는 서역 산만리,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 산만리. 다음 회에서는 만리장성과 진시황릉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